이번에 보고해 주실 분은 의정부 곳곳에서 저보다도 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의정부시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아주 담담하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진보당 의정부 지역위원회 박정민 위원장님이십니다. 진보당 의정부시 위원장이고요. 현재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밀락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직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안은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한 1년 정도 쉬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좀 이야기가 굵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간 동안에 이제 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그리고 소각장 이전에 대한 주장, 의정부시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소각장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안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보고 좀 드리면요. 네. 일단 19년도 5월 달에 19년도에 이 소각장을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자일동으로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 그 사진들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금호초에서 했던 공청회고, 토론회죠, 토론회.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동사무소에 했던 공청회고, 요거는 이제 여기가 아마 금강 펜트리엄인가요? 거기서 주민 설명회 했을 때요. 엄청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제대로 행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밀락 주민들과 자일동 주민들과 심지어는 포천까지 오셔가지고 굉장히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제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일정들이 쭉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7월 5일날 밀락 대책위가 이 계기로, 이때 공청회를 계기로 그때 모였던 주민들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뭐라도 좀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19년도 7월 5일날 밀락 대책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듦과 이제 함께 대책위가 이제 7월 18일날 이렇게 의정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당 주민들은 엄연히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향후에 이제 뭐 경기도의 기자회견도 가서 하기도 하고, 19년도 8월 달에는 보이시죠? 이게 이제 포천과 양주가 의정부 시민들이 모여서 한 2,000여 명 정도, 최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모였던 집회였죠. 집회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의 이제 주관 부서 내지는 허가권자는 환경부예요.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부가 자신의 이제 일임한 곳이 한강유역 환경청이라는 곳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제 환경청, 한강유역 환경청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청장을 만나고 뭐 그 안에서 의견도 전달을 하고 서명지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환경청을 가서 만났는데 19년도에 이 인근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 반경 5km 이내의 영향 평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무려 600년 된 천연 수림이죠. 국립수목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광릉숲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없었습니다. 환경청은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계절 영향 평가를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유예가 된 겁니다. 그 평가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니까 어떻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유예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물권 보전지역을 BR 센터라고 부르는데 약칭으로 여기에 BR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경기도가 주관 부서가 되고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임시회가 열렸고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남양주 가구단지 사업이 있었어요. 또 거기서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될게요? 가구단지? 예, 사업 무산됐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해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과 남양주 가구단지 사업이 BR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변에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600년이나 보존되어 온 이 천연 자연을 지켜야 되는데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문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요구안이 올라왔었는데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환경청과 환경부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다 요청을 한 거예요. 유네스코 등재돼 있기도 하고 천연자연인데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렸던 것 중에 한 5가지인가 6가지 기준을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를 하나의 명백한 기준으로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주민들이 모였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BR센터 내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요. 아, 그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소위원회 그러면 구성에는 당연히 주민 대표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면 이 환경 문제는 전문가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이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민 대표, 주민위원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2분, 3분 들어오세요. 박사급으로 교수들, 예를 들면 생물, 동물, 곤충 이런 박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도의원, 경기도의원이 맡기로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의가 쭉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 말에 1년 4계절 다시 조사해와 했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알았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광릉수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건화라고 하는 업체에 용역업체에다가 무려 10억 8천만 원 10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줘요.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 이 정도 규모의 10억 원 규모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이제 이 금액을 보고서 느꼈죠. 진짜 의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구나. 이 정도구나. 10억을 갖다가 그냥 용역비로 주는구나.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년도에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광릉숲에 있는 영향평가를 할 때에 소위원회의 협의하에 진행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요청을 해요. 의정부에서 답변은 뭐였냐면 수용 불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답변이 돌아와요. 알고 봤더니 소위원회를 열어서 환경평가 하자라고 결정한 건 소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2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검사하라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의정부의 용역업체는 그 전 19년도 12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부딪히죠. 소위원회는 인정 못하겠다. 다시 해라. 의정부는 그렇지 않다. 왜 다시 해야 되냐. 일단 이렇게 미묘한 이 의견 차이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2년도 1월 달에 갑자기 기사가 올라오면서 용역평가가 끝났다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와요. 그리고서 갑자기 소위원회 열자, 용역 보고 하겠다. 의정부에서 요청을 해요. 1월 21일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소위원회는 우리가 결정한 건 2월달, 3월달부터 하라고 했는데 얘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12월달부터 해놓고 다 됐다고 보고를 하냐.
그래서 처음에 저도 회의 들어갔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최종 보고냐, 중간 보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애매한 대답을 해요. 어쨌든 그럼 일단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생물도감이 나온 거예요. 생물도감. 아, 광무숲에는 이런 생물이 살고 있고 이런 종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1급 보호종은 뭐고 2급 보호종은 뭐고. 전문위원들하고 주민들위원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건 홈페이지로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걸 하려고 1년 동안 11억을 세금을 들여서 그거 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의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최종 보고가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보고할 거다. 그러면 최종 보고 다시 보고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굳이 그래야 되냐? 우리 환경부로 바로 보고하겠다. 소위원회 안 열어도 된다. 당연히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 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엄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 목적하에 만들어진 게 소위원회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소위원회가 그래서 2021년 1년 만에 회의가 열린 다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죠. 의정부시가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라는 자세가 의견이 있다면 다시 열 의향이 있다라는 단서를 걸어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게 왜 문제인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정부시가 이전하는 주장이 근거입니다. 이게 조금 옛날 자료를 썼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겠습니다. 소각장은 2004년도까지 지어진 소각장은 내부 연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의정부께 2004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시의회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사용 연한이 몇 년 안 남았으니 대책을 세우시오. 문제 제기를 했죠. 2019년도에 처음 이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5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이제 못 버틴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여론으로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의정부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다.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노후화는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밀라기 지구와 부산 지구의 인구 증가로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이 될 거다. 현재 200톤, 현재 장안동에는 20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의 소각 용량이 그렇게 돼 있어요. 터빈이. 그런데 향후에 20톤이 더 증가할 거다. 왜? 인구가 늘 거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쓰레기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인구가 늘지 안 늘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추정을 해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20톤을 1일 220톤 규모로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그냥 설명이에요. 수도권 방식 다 수확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20톤 규모로 짭니다. 계획을. 요거는 이제 2019년도 3월달 환경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에서 참고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이에요. 이거 뭐냐면 기존 시설 200톤, 신규 시설 220톤. 그죠? 이 대안 1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220톤을 그냥 새로 짓는 거예요. 기존 시설 200톤, 신규 시설 20톤만 짓는 거예요. 놔두고서 20톤만 따로 짓겠다. 뭐죠? 전제는 무조건 는다. 전제는 그거예요. 는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의정부는 그러니까 소각장이라 하는 것은 환경부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기피시설이나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전 시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죠?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소각장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나와야 돼요. 이전하려면. 지금에 있는 소각장 시설이 어딘지 아시죠? 장암동 우리 공공화수 처리시설 얘기 드릴 텐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소각시설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있어요. 땅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220톤을 짓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 심지어는 지금도 소각하기 위한 쓰레기들을 적재하는 장소도 좁아. 200톤도 부담스러운데 220톤 들어 올려고 하는데 땅이 좁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정부의 논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아니면은 옮길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옮기지 못하게 해요, 환경부에서. 근데 인구가 엄청 늘 거고 쓰레기가 늘 거고 쓰레기량이 늘기 때문에 지금의 소각 용량은 부족해. 옮겨야 돼.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왜 반대하는, 그러면 왜 주민들은 그 이전을 반대할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 주민 의견들이 수정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청회 다 무산되고, 토론회 다 무산되고, 주민 설명이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 의견 수정했다고 나왔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밀락이지구에 대한 주변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율동 소각장 위치가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밀락동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용암마을 10단지, 11단지 바로 이쪽이에요. 보입니다. 굴뚝이 올라오면.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뒤에요. 바로 뒤. 그리고 이제 밀락 지역도 의정부 비슷하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이 이제 뭐 넘어오게 되면 갇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우려를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 또 하나는 민간 운영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민간 운영, 이게 공공재지 않습니까? 민간 운영을 맡김으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20년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민간 사업자당 한 톤당, 이게 보상 금액이 있어요. 한 톤당 이제 10만원, 약 9만 8천 얼마로 잡아 계획서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뒤에 경제성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기준이 다른 지역과 직접 재정 운영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한 2만원 가량. 톤당이잖아요? 하루에 200톤을 뺀단 말이에요. 이게 1년으로 쌓이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이 20년이면 수백억 차이가 나요. 다 세금입니다. 단 차이는 뭐냐? 민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나는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황당하게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요. 청주소각장은 200톤 규모 비슷해요. 규모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직접 운영해요. 근데도 한 2만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보상해주는 게 톤당. 그게 큰 거예요. 따져보면. 다 합쳐보면 엄청 큰 액수가 나와요. 그런 게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이게 아까 그 환경영향평가 자료에서 같이 나온 건데, 국가 기준은 15 마이크로그램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넘어요. 여기 25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경기도 기준은 25 마이크로인데, 운영할 때 영역 보고에는 20 마이크로그램이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국가 기준을 넘어섰어요, 오염도가.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걸 찾은 거고, 그래서 환경오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죠. 광능순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자, 좀 의혹스러운 게 있죠. 사업 시행에 대한 의혹인데, 17년도에 구군의원 등 8명 시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연한이 다 됐다. 빨리 대책 세우자. 문제제기를 합니다. 2개월이 바로 지나서 에코드림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건화 엔지니어, 아까 건화 말씀드렸죠. 용역을 줘요. 10월 20일 날 주고 딱 일주일 만에, 용역을 준 일주일 만에 의정부시가 사업을 공모해요. 소각장 사업을 공모하는데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에코드림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런 소각장 같은 거 막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에코드림이라고 하는 업체와 거의 비슷한 220톤 규모의 900억이 넘는, 약 10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비용의 공모가 들어와요. 일주일 만에. 저희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일주일 만에 그걸 이렇게 맞추지?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각량 증대 의혹이, 아까 말씀드렸죠. 소각량이 증대해야지만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갑자기 이건 지금 시점을 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슬러지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공공학 스토리 이제 나오면 얘기하시겠지만 물을 정화하고 나면 밑에 깔리는 진흙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슬러지라고 해요. 이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슬러지는 소각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퇴비로 재활용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나오는데 이 슬러지를 어느 순간부터 30톤 이상을 떼기 시작했어요. 소각 용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갑자기 이걸 떼는 거예요. 왜 떼지 이거를? 근데 보니까 소각 용량이 그때부터 막 170톤, 180톤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이구심도 있었습니다. 자, 경제성 검사 볼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장암동 소각장입니다. 이 자일동 소각장이에요. 그죠? 의정부시는 서울시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면 당연히 열이 나죠. 발전 터빈을 돌려요. 예전에 열을 발생해서 난방시설로 보냅니다. 관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을 보내는 관로. 장암동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예, 가깝죠. 자일동에서 다시 서울시까지 관로를 깔아야 돼요. 장암동 연결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170억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연장공사는 8.9km 연장공사는 국비 지원, 도비 지원에 제외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관로 사업은 철저하게 의정부 시민의 순수한 돈으로 지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짓는데 180억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 하여튼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다 해서 한 1,000억, 979억, 4,600만. 아마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1,000억 넘을 겁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넘었을 거예요. 이걸 다 세금으로 둬야 되는데 이 구성이 있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있어요. 10이 얼마 드냐? 소각시설 들어가는데 한 50% 정도 12로 395. 아까 말씀드린 열공급 180억 순수한 12로 다 넣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합기가 약 한 500, 의정부에서만 약 한 600억이 좀 안 드는 돈을 세금으로 또 신설 때문에 해야 된다.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밀라미지구. 부산동, 밀라미지구가 부산동 개발지구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식리시가지가 지어질 때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에 포함된 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환경 오염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이거를 이제 주변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 쓰이는 돈인데, 그래서 뭐 쓰레기 소각장, 공공화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데 쓸 수 있는 목적성 돈이에요. 여기 한 170억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관로로 묻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운 돈이죠, 사실. 인구 예측이죠. 이것도 조금 옛날 자료는 틀리긴 한데, 의정부가 좀 이게 황당한 일인데, 의정부가 처음에 9년도에 이거 냈을 때, 2020년 넘어가면 52만 명으로 늘 거다. 이런 추정을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경부가 달려있어요. 야, 너무한다. 너네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짜와라. 어떻게 50만이 넘니? 달려댔습니다.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정법에 의한 거는 2020년도에 44만 명 나오는데 의정부가 냈던 건 이제 50만 넘는다. 왜? 아시죠? 의정부가 늘어야 되니까 최대한 늘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달려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달에 45만 명, 최근에 46만 명까지 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이미 전국에 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죠? 수도권이 특이해요. 경기도는 조금 늘고 있는데 이미 감소 추세로 다 돌아섰습니다. 인구는 더 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결국에는 저희 생각은 그거예요. 장암동에 이제 소각장에 100톤짜리 두 기가 있는데 그래서 총 200톤을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기를 살려놓고 한 기를, 그러니까 장암동에 있는 시설을 대부사자는 겁니다. 그냥 쓰자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친환경, 인간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최첨단 기술도 도입해서 쓰자는 거고,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양을 줄여야겠죠. 그래야겠죠. 그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100톤짜리 2기 중에 1기는 죽이고 공사를 하고 1기는 살려서 쓰되 1기가 죽어있는 동안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장 남아 돌거든요. 거기에 맡기면 돼요. 어차피 이제 돈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맡기면 돼요. 당분간 공사하는 거야. 이 2개를 이제 교체해가면서 공사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시키고 나중에 이제 대보수에 쓰자는 방식이고요. 이제 대안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세계에서도 기후 위기니 뭐 탄소 중립이니 요즘에도 이제 아리백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 가야 된다. 이 상태로 안 된다. 쓰레기를 줄여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이거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는 쓰레기 양이 늘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 정책 또는 세계 흐름마저도 거스르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각장 문제는. 그래서 쓰레기 줄여라.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조례와 정책들의 대안을 찾아야겠죠. 법적인, 제도적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는 잘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도시들처럼, 제주도 가보시면 알죠? 다른 도시들처럼 이렇게 아파트 마을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달라. 지금 금호동인가 꽃동네 쪽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시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얘기하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보니까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 얘기를 듣고 하고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분류 하자. 뭐냐면 소각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쓰레기 집합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력을 써서 한 번 더 배를 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분류하자는 겁니다. 소각량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소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보자 라는 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안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뭐 돈이 얼마 조금 손해가 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의정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식을 찾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 운영, 민영화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그리고 쓰레기를 최대한 순환할 수 있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원래 자율동 우리 대책위원장님이 좀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율동에 이제 그분들 약간 가슴에 머물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동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장과 분리수거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시설들이 들어올 때 의정부식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의정부식 공무원들이 약속을 해요. 국장들이 와서 약속을 합니다. 이 시설만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기피시설, 유해시설 자율동에 보내지 않겠다. 첫 번째 약속을 그걸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신 이 자율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조금 더 편의시설, 기간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겠다.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냐. 도로도 좀 정비해주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시민대회 때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어떻죠? 도시가스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아직도. 의정부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자율동에. 여름 되면 해충과 진짜 가보시면 와 너무 심해요. 해충과 그 어떤 그 냄새, 악취 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생활을 못할 정도. 그렇게 1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소각장을 들어오겠다고 하니 이분들은 너무너무 그 의정부 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계세요.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도 좀 같이 두루두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자율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왜 하는지 이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